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한미관세 협상을 잘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5주 연속 6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한마디 나와야 합니다. 잘한다. 정말 잘하고 있다고 말이죠. 특히 이번 한미관세 협상은 국민 63.9%가 협상을 잘했다고 응답했는데요. 윤석열 시절엔 미국에 굽신거리기 바빴던 외교, 기업들만 손해보고 돌아왔던 무역 협상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당당하게 우리 이익 챙기고 돌아온 협상이었습니다. 외교는 굽신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걸 이번에 제대로 보여준 건데요.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렇게 높은 국민 만족도를 끌어낸 정권이 과연 있었나 싶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까지 민감한 사안이 다 걸려 있었는데요. 이번에 협상다운 협상을 해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도 63.3%를 기록했는데요. 5주 연속 60%대라는 건 단순한 수치를 넘어 국민 신뢰가 얼마나 단단한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사청문회 논란으로 잠깐 흔들리긴 했지만 2주 만에 다시 반등했는데요. 눈여겨볼 점은 권역별, 세대별 흐름입니다. 호남은 무려 81.7%라는 수치를 기록했고 보수세가 강한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60%를 넘겼는데요. 전통적 보수지역인 대구, 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56.8%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걸까요? 정치적 진영을 넘어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건데요. 지역별, 연령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은 4.1%포인트 하락한 55.2%로 가장 낮았지만 여전히 절반을 넘는 긍정평가를 보였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고른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50대가 70%대 중반의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청년층인 18세에서 29세까지도 긍정평가가 50.4%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이 정도면 전 연령대, 전 지역에서 균형 있는 지지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 못한다는 의견은 31.4%였는데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보다 긍정평가가 2배 가까이 많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리얼미터는 긍정평가의 배경으로 한미 무역 협상 타결 같은 외교 성과와 산업재해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꼽았습니다. 국민이 뭘 보고 있는지, 어디에 신뢰를 주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목인 거죠. 물론 세제 개편안처럼 부정 여론이 존재하는 이슈도 있는데요. 리얼미터는 이 요인이 주 후반 지지율 소폭 하락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단일 사안이 아니라 종합적인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부가 잘못한 일에는 따끔한 평가를 내리면서도 잘한 일에는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민주주의인데요. 지지율이 잠시 흔들려도 금세 회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출범 3개월 차인데요. 외교, 경제, 민생 전방위에서 성과가 하나둘씩 쌓이고 있는데요. 이전 정권에서 무너졌던 신뢰와 국격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겁니다. 포퓰리즘이나 말잔치가 아니라 실력과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윤석열 시절엔 외교 뉴스만 봐도 국민 가슴이 철렁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부, 기대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신뢰가 쌓이고 있는 거죠. 국민이 원하는 나라다운 나라.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 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과 끝은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 제가 예전에 11월에도 여러 언론에다 인터뷰를 했는데 이준석이 악의 축입니다. 대통령께서 나는 김영선 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맞네. 이 녹음도 이준석이 사인에 불과한 창원에 있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에게 새벽 12시 20분경 당선인 측에서 경선하라고 한다라는 쓸데없는 당대표가 사인에게 쓸데없는 카카오톡을 보내서 평소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그 이전에 친분을 쌓아온 명태균으로 하여금 대통령에게 전화하고 통화를 녹음하게 만든 것은 이준석입니다. 본인이 모든 걸 일으켜놓고 칠불사 사건을 뉴스토마토에 던져놓은 다음에 이것이 강혜경 횡령 사건과 연결해서 민주당에서 강혜경을 공익제보자 만들고 사건이 시끄러워지니 본인은 쏙 빠지고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포항시장이나 평택시장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지금 시선 돌리기 하고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당장 구속해서 모든 혐의를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소연 변호사의 대폭로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명태균이 이준석을 위해 방탄 역할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결국 이 사건의 몸통은 이준석이라는 주장입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명태균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명태균이 이준석의 의중을 대변하면서 자신에게 이준석 관련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고 압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명태균의 진술이 공정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대한 주장입니다. 이준석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사전 수로의 혐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윤석열이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준석도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명태균에게 수십 차례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폭로입니다. 김영선 의원님하고 명태균 씨 사건, 창원지법에 있는 사건 변호를 하고 있었고, 지난주 목요일에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사임서를 제출한 이유는 명태균 씨가 본 변호인을 이용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범죄 혐의나 뭐 이런 것들을 의혹을 제기하지 못하게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저로 하여금 이준석에 관한 혐의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했기 때문에 제가 사임서를 제출하고 추가 고발하는 바입니다. 일단은 홍매와 관련해서는 제3의 불상의 인물이 이제 고발장을 제출했고요. 제가 대리를 할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4년 3월 1일 새벽 3시에 명태균, 김준범, 천하람, 이준석 그리고 김영선 의원님까지 7불사에 모여가지고 그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명태균에게 거마비로 지급한 500만 원 돈 중에서 일부를 홍매화 위에다가 그 신사임당 모습이 하늘 위로 향하게 같이 심고 일종의 주술과도 같은 기도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명태균이 지난 25년 6월 1일 저에게 7불사로 가자고 해서 직접 설명해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발장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바이고요. 2024년 2월 29일 이준석과 천하람, 김영선, 명태균이 7불사에서 만났던 사실도 폭로했는데요. 김건희의 공천 개입 폭로를 대가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을 논의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회동이 실제로 거래로 이어졌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인데요. 천하람 보좌관이 황금이, 즉 명태균 아들에게 용돈을 줬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아직 주장이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금전거래까지 연루된 매우 심각한 사안인 거죠. 김소연 변호사는 명태균 아내가 김영기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사임을 요구했고 이준석 측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준석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런 정황들이 모두 이준석을 핵심 인물로 지목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관련 증거를 특검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명태균은 단순한 제보자가 아니라 이준석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방패였다는 건데요. 윤석열과 김건희를 향한 특검 수사의 정당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폭로였습니다. 이준석이 명태균을 통해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이런 여론조사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간주되며 이를 알고 요청했다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7불사 회동은 이준석, 천하람, 김영선, 명태균이 김건희 공천 개입 폭로를 두고 비례대표 공천을 거래했다는 의혹의 핵심인데요. 김영선은 이를 부인했지만 특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하람 보좌관의 금전수수 의혹은 아직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특검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죠. 명태균 아내의 증언은 이준석과 명태균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인데요. 이 부분도 특검이 집중 수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6월 10일 공포된 특별검사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불법 여론조사 등 수사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이준석의 자택과 의원실은 지난 7월 28일 압수수색됐는데요. 이미 이준석의 신분은 피의자입니다. 명태균의 PC와 하드디스크, USB 등은 이미 확보됐는데요. 이준석 관련 압수물과의 교차 분석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7불사 회동과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논의가 실제로 거래로 이어졌는지, 이준석이 윤석열 부부의 의중을 명태균을 통해 파악했는지도 조사 대상인데요. 특검의 수사 방향에 따라 파장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 개혁신당, 국힘당 전체를 겨냥한 신뢰의 문제인데요.
국민 여론도 두 갈래로 갈리고 있습니다. X 게시물들을 보면 이준석을 명태균 게이트의 키맨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이 과장됐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일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결국 김소연 변호사의 폭로는 명태균 게이트와 특검 수사 전체를 흔드는 중대한 변수가 되어버렸는데요. 이준석이 윤석열 부부의 의중을 파악하거나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 거래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사전수로회 등 중대한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검은 이제 이준석, 명태균, 김영선, 천하람 등 관련 인물을 소환해야 하는데요. 7불사 회동과 여론조사 제공의 실체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국민은 알고 싶어 합니다. 이준석이 정말 악의 축인지 말이죠. 저도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고발하는 건 이준석, 천하람, 강은규, 천하람 보좌관 강은규, 그리고 명태균입니다. 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형법상 업무 방해, 그리고 형법상 사전수뢰 및 뇌물 공여입니다. 자, 지금 이 사건 특검에서 하고 있는 혐의들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으로부터 2021년 5월경 그때부터 22년 3월 8일까지 3억 1,800만 원어치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게 뇌물 공여이고 그게 곧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국민의힘 공관위에 대한 업무방해다라는 혐의로 지금 압수수색도 되고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워치독이라는 그 언론사에서 오픈한 수사 보고서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해당 보고서를 직접 입회해서 봤지만 변호인으로서 지득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픈하지 않았는데요. 워치독에서 전부 다 오픈한 내용에 따르면 2021년 5월경부터 24년 2월경까지 명태균으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가장 많이 제공받은 게 1번이 이준석, 2번이 김종인입니다. 자,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상 여론조사 받은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공여, 사전수뢰에 해당한다면 똑같은 혐의로 이준석 또한 무상으로 당대표 선거 때부터 여론조사를 수십 차례 제공받은 것을 전부 다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전수뢰 및 뇌물공여, 업무방해 전부 다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하고요. 추가적으로 명태균 사장이 2024년 11월 14일에서 15일 넘어가는 새벽에 구속이 됐는데요. 그 이전에 천하람 의원실 보좌관 강은규 보좌관이 창원까지 내려와서 이른바 황금이 용돈이라고 하면서 불상의 금액의 금원을 명태균에게 제공하고 왔습니다. 본 변호인은 명태균 사장이 그 구속된 직후 모종의 이유로 명태균 사장으로부터 사임 요청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사임했다가 그 뒤에 또 사정사정해서 창원지법 재판에 들어갔었는데요. 그 과정에 그 명태균 와이프가 최근에 매불쇼에서 공개한 봉지욱 기자 녹음에도 나오는데 명태균 와이프가 저한테 울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준석 성상납 사건부터 변호했던 김연기 변호사가 김소연 변호사 사임하고 다른 내가 내려보내는 변호사 들여보내라. 김연기 변호사에 대해선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는 취지로 명태균 와이프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사건은 7불사로부터 시작했습니다. 7불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입니다. 자, 개혁신당 공천과 관련하여 그리고 거기에 김영선, 명태균 관련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자기들이 그 언론사에다가 7불사 사건을 오픈해 놓고 그것이 이제 강혜경 씨로 하여금 횡령 혐의를 받는 강혜경이 여러 가지 공익신고자다 뭐다 해서 시끄러워지니까 이 사건이 크게 번질 것을 우려하였는지 천하람 의원실 보좌관은 명태균에게 창원까지 내려와서 금원을 제공하고 갔고 이준석의 변호인 김연기 변호사는 명태균에게 변호인을 붙여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료 변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현금이 오고 갔다면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그 강은규 보좌관이 금원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는 바이고 김연기 변호사가 추가로
변호인을 내려보낸 혐의에 대해서는 녹음 파일 등을 전부 증거로 제출해서 수사 의뢰를 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이게 좀 상반된 두 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한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권을 아주 강하게 뒤흔드는 그런 폭로전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상반된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핵심 정보랑 그 의미를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국정 지지율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5주 연속 60%대를 기록 중이라는데 특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요? 네, 그 전반적으로 높은 지지율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여기에 대한 긍정 평가가 60%를 꽤 훌쩍 넘었다는 점입니다. 아, 외교 성과에 대한 평가군요. 네, 자료 분석을 보면 그 이전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시절과는 다른 어떤 실질적인 외교 성과다, 이렇게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있나요? 그게 또 흥미로운데요. 호남에서는 뭐 81.7%로 아주 높고요. 근데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하는 PK,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60%로 넘었고, TK, 대구, 경북도 56.8% 정도로 꽤 높게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역적 편차를 넘어선 지지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뭐 세제 개편안 같은 그런 논란이 되는 사안들은 지지율에 좀 영향을 주긴 했지만요. 전반적인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군요. 국정 운영, 특히 외교 쪽에서 신뢰를 얻고 있다는 방증이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가 이어지는 바로 그 시점에 정치권 다른 쪽에서는 그야말로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 의원을 딱 정조준하면서 여러 의혹들을 막 터뜨리고 나서면서 파장이 이가 뭐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김 변호사가 왜 이렇게 전면에 나선 걸까요? 김소연 변호사, 원래는 그 명태근 씨의 법률 대리인이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이제 돌연 사임을 하고 그 명 씨하고 이준석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또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핵심 주장은 뭐냐면 이 모든 논란의 배흠 혹은 그 중심에 바로 이준석 의원이 있다, 이겁니다. 명 씨가 자신을 통해서 이 의원 관련된 의혹 제기를 막으려고 압박했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가장 좀 파급력의 큰 폭로 중 하나는 역시 그 무상 여론조사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거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 이 의혹하고 상당히 구조가 비슷한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유사하죠. 김 변호사는 이준석 의원 역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수십 차례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 이렇게 폭로를 했어요. 수십 차례나요? 네,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건 뭐 금품 수수하고 똑같이 취급될 수 있어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큽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좀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또 더해서 2024년 2월 29일이었죠. 경남 하동 7불사에서 사명이 만났다, 이 사실도 폭로가 됐습니다. 네, 그 사자회동. 이준석, 천하람, 김영선, 대균, 여기 네 사람이 만났다는 건데, 여기서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 폭로, 이걸 대가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을 논의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공천 거래는 뭐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파장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고요. 또 천하람 의원 보좌관인 강은규 씨가 명태균 씨에게 황금이라는 이름으로 용돈, 그러니까 사실상 금품을 제공했다, 이런 주장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아, 금전거래 정황까지 나온 거군요. 네, 그러면서 사안이 더 복잡해지고 있는 거죠. 김 변호사는 또 이준석 의원 측 변호사인 김연기 변호사를 통해서 명 씨 아내가 자신의 사임을 종용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이야, 이건 뭐 의혹들이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터져나오는 그런 형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모든 연결고리의 핵심이 이준석 의원이다, 이렇게 딱 지목하면서 관련 증거를 특검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공언까지 했습니다. 현재 특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병기 특별검사팀이 그 윤석열, 김건희 관련 사안들하고 함께 이 사건들도 지금 수사 중이거든요. 네. 지난 7월 28일이었죠. 그때 이준석 의원의 재택하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고요. 이 의원은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아, 피의자 신분으로? 네. 특검
특검은 또 명태균 씨 PC다던가 관련 증거물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원 관련 압수물하고 교차 분석 같은 걸 통해서 그 7불사 회동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는지, 또 불법 여론조사를 정말 받았는지, 공천거래 시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변호사의 이번 고발은 수사 범위 확대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요. 한편으로는 현 정부를 향한 높은 기대감이 보이는데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권의 어떤 뿌리 깊은 문제 그리고 의혹들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김소연 변호사의 이 폭로는 이준석 의원 개인을 넘어서서 개혁신당 전체 그리고 특검 수사의 방향에도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칠 그런 변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실제로 그런 불법 행위에 연루가 된 건지 또 김 변호사의 주장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이제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겠죠? 그렇죠. 7불사 회동의 진실이 뭔지 또 금품 거래의 실체는 어떤지 밝혀져야 할 핵심 의혹들이 아직 많습니다. 아마 관련자들 소환 조사가 계속 이어질 거고요.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특검의 칼끝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공방이다 이렇게 치부하기보다는 이 사건들이 우리 사회의 정치 투명성 문제, 또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어떤 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쏟아지는 주장들, 그리고 아직 감춰져 있을지 모를 진실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